선관위가 파악한 용지 부족 투표소는 모두 14곳,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와 광진구에서 각각 한 곳씩입니다. 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선거보다 높아진 투표율을 꼽았습니다.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이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이제. 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말 많고 시끄럽던 지방선거가 끝이 났는데요. 본투표 선거 당일인 어제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죠?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투표지가 모자라서 못 받은 곳이 14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투표 종료를 앞둔 1시간여 전 서울 송파구의 잠실 7동 투표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죠. 그런데 시민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죠. 알고 보니 투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개똥 같은 상황이 다 있나요? 아니 무슨 선거가 언제부터 선착순이었나요? 달리기가 빠른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나라였나 봅니다. 이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투표지는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바로 투명 지퍼백에 담겨서 배달이 됐습니다. 아니 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그 투표지 제가 2번 받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당산 투표소에선 아수라장이 됐죠. 전남 목포에선 중복 투표가 발생했고 성남 개표소에선 안산 투표지도 섞여 나왔습니다. 개표와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나라, 출구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투표하러 가는 나라. 아니, 세상 어디에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이나요?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선관위는 지금 투표지가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나라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말 많고 탈 많은 조직이 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됐는데 이게 단순한 행정 실수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한 사람이 현재 선거관리기관의 수장이에요. 행정부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느 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죠.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고 국회가 해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도 오랫동안 거부해왔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성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씁니다. 월급도 국민이 줘요. 그런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선관위는 그냥 선거 관리하는 공공기관 같은 게 아니었나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은요.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들을 지도에 펼쳐놓고 보면 뭔가 묘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2022 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던 지역들, 딱 거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전국 수천 개의 투표소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보수 성향 유권자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표지가 부족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답은 간단했어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서랍니다. 투표를 많이 한 국민들이 잘못이라는 거요. 잠깐,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높으면은 투표지를 여유 있게 더 준비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게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은 송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부족 사태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됐어요. 선거일인 6월 3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3시간 전부터 투표지 부족할 거란 구청 관계자의 설명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결국 사태가 커졌죠. 시민들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오후 부족한 투표지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어떻게요? 투명 지퍼백에 담겨서 배달됐습니다. 마치 치킨 배달하듯이요. 국민의 참정권이 무슨 배달 음식 마냥 성급하게 들여오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당산 투표소에서는 투표지를 2번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투표예요. 전남 목포에서는 실제로 중복 투표가 발생했다라는 보고도 나왔어요. 성남 개표소에서는 안산 투표지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투표지가 뒤섞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거 당일에 선관위 직원들이 신청 휴가를 냈어요. 선거 날이 휴일이니까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날, 그걸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되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요. 그런데 정작 선거 당일 대기표 받은 유권자들이 배달 투표지로 선거 시간이 끝난 이후 출구조사 결과와 실시간 개표 상황을 보면서 투표하러 갔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시스템이냐고요? 선관위 이 새끼들이 진짜 장난하는 것 같네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선관위는 뭐 한 겁니까? 이건 여야당 할 거 없이, 좌우 문제 할 거 없이 중대한 사건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중단을 요구했어요. 돌아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서울시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선관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말을 하죠. 대한민국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가 선거가 엉망이 된 그 순간에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선관위로 갔습니다. 거기선 뭐라고 했을까요? 개표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중단은 못한다는 겁니다. 중앙은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은 규정으로 넘기고 그 규정을 만드는 곳은 다시 중앙선거위원이고요. 서로 떠넘기는데 책임질 사람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법적 판단을 받겠다. 즉 꼬우면 고소하라라는 겁니다. 재판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대법원이 최종 심판자인 나라에서 그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 수장을 맡고 있으니 저렇게 당당하게 어쩌라고를 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썩어 빠진 그들만의 구조가 만들어낸 오만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서울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투표지가 없어 돌아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투표 시간에 맞춰 다시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정원호 당선 유력이 떴을 때 쌍욕을 하면서 주무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오전 7시 오세훈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개표율 63%를 넘긴 시점에서 불과 2,000표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고 엎치락 뒤치락 끝에 3만여 표 앞서 결국 당선이 확정됐어요.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75%가 오세훈 후보에게 거의 몰표를 줬습니다. 청년층이 이재명 정권 심판론에 동의했고 중도층이 돌아섰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넣은 정원호, 구청장 한 번 하면서 폭행 전력에 유착 의혹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터진 인물. 이런 사람을 서울 시민은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했던 인물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밀었고 서울 시민은 그 오만함의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려도 투표지가 없어도 민심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선관위 해체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행정실수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배달온 투표지, 이중투표, 타지역 투표지, 혼입. 그 혼란이 어디서 왔습니까? 준비 안 된 조직에서 왔습니다. 감사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가족 채용 가족 경영이라는 비판을 듣고 권한만 누려온 조직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예요. 2026년 현재 전국 대학 커뮤니티에는 시국선언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대, 30대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극단적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선거, 신뢰할 수 없는 관리기관에 대한 분노예요. 선착순 투표가 허용되는 나라, 투표지가 배달 오는 나라에서 어떻게 선거 결과를 온전히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으며 책임 회피가 구조화된 기관, 이 기관이 헌법 위에서 참정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선관위가 존재하는 한 다음 선거도 그 다음 선거도 이 나라 국민은 똑같은 불안 속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번 역정흑은 그냥 운이 좋았던 하루로 끝납니다. 투표지가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겠지. 이게 선관위가 국민을 보는 시선이에요.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냐라는 거죠. 참정권이 박탈되면 꼬우면 고소하라는 거고 투표지가 배달되면 그러려니 하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투명 지퍼백 안에 담겨 배민처럼 도착하는 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개빡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왔고 쌍욕하면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민심은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민심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다, 바뀌어야 한다고 외쳐왔는데 부정선거론자 취급하며 개무시해온 선관위의 현재.
이 선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민심도 언제든 틈새로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 꽂힌 선거, 이 선거 시스템을 세계적이고 한국적인 훌륭한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다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거 관리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